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정확하고 더 빠르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잘 가던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엔비디아는 주가가 $1,000를 넘었습니다. $1,03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너무 좋으시겠지만 하지만 다른 종목이나 다른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간밤에 또 미국에서 연준 이야기 FOMC 의사로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왔고 여기에다가 어젯밤에 여러 가지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자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시장 너무 하방 경직이 탄탄하고요. 네. 경제지표 확장 국면 경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짝 나왔고요. 금리 동결 9월에 조금 더 할 가능성이 있다가 좀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미국 시장이 날아갈 때도 답답한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답답한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도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일부 오늘도 저희가 장 출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개장 상황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이슈레이더에서 업종들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AI를 더 체감하실 거라 느끼는데 이러면서 휴대폰 부품주나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연준의 매파 날개짓으로 국내 증시 한 걸음 물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지 오늘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와 함께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수출 데이터가 찍히는 종목들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에서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젠슨 왕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에서 투자 힌트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증시와 관련된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투자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가 9.8%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를 초반에 이끌어섰지만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미국의 기업 활동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시 한번 사그라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미국의 5월 산업 PMI 지수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겪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내렸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 또한 다시 소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5월에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한 PMI 예비치가 54.4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에 기록했던 수치 혹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도 모두 웃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은 제품의 가격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향후 수개월 내로 상품의 가격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준이 기다리고 있던 인플레이션 2%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확인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 대비 8,000건이나 감소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도 현재 기대감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또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4.7%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모기지에 대한 부담감이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지표에는 부담이 되는 모습이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하면서 이 간밤에 2년물과 10년물 모두 수폭으로 이 기준금리가 오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다시 한번 경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왔는데요.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JP모건의 서밋에서 해당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서밋에서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자 다이먼 회장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고금리의 침체가 더해진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현재 이런 상황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부분을 함께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다만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좋은 상태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4%를 밑돌았고 또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주택가격, 또 주가 등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매파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아닌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한 대로 현재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전반적으로 또 쇼크가 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5월에 미국 안에서의 자동차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되려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크로스오버 SUV 그리고 픽업 트랙에 대한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5월 동안 미국 안에서 자동차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이 면밀하게 관찰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차들의 공급 개선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점진적으로 감소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소매와 비소매 거래를 포함해서 올해 5월 전체 신차 판매량이 144만 8천 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차량당 평균 인센티브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도 48.1% 증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매업체들의 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1.5%의 감소폭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보고서에 따르면 쇼핑객의 24% 정도는 올해 안으로 여전히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5%를 밑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미국 경기 너무 탄탄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경기에 대한 좀 확산 국면들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이 좀 크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3대 지수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금일 미국장에서 장 초반 시작했을 때는 나스닥이 1% 이상까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금리에 대한 불안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머지 좀 차익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수 눌림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죠. 아무래도 이제 국채 수익률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도 해당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일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두 가지 지표가 나왔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 주간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도 8천 건이 또 감소를 하면서 고용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PMI 지수가 좀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괄한 종합 구매자 관리 지수가 54.4로 지난달 51.1 대비했을 때 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강한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최근에 뭐 CPI라든지 PCE 지표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었고 있었고 이제 주택에 대한 지표들이 사실 좀 좋지 않아서 쉘터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다라면은 CPI와 PCE가 고착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러한 흐름들로 된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다시 한번 좀 지연될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가 많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에 이어서 금일까지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2년물이 다시 4.9에 올라왔고 10년물도 4.47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4.5 이하면 크게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거래일에 크게 오르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크로 지표가 증시에 좀 흔들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미국 시장에서 좀 주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종목은 엔비디아와 LF뷰티입니다. 일단 LF뷰티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큰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18%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일단은 올해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내년 성장 전망치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특징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은 이제 엔비디아가 애프터마켓보다 좀 좋았기 때문에 금일은 HBM과 또 SKC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엔비디아는 날아올랐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증시에 영향은 있겠지만 야간 선물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이제 약보합권으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일단 흐름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포인트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HBM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내에서는 이제 유리기판 쪽은 이슈에 따른 좀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에서부터 이 화장품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은 LF뷰티가 이제 저가에 대한 부분과 색조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니까 H&B 관련된 종목군들과 색조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수를 선물의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라서 좀 변동폭이 생기고 그 금액 자체는 5천억에서 6천억 사이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자체는 ADR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급 변화에 따라서 낙폭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크로 지표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위축되는 국면에 엔비디아가 시간을 거래해서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국내 반도체 기업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증시에서 화장품 관련 기업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까지도 그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포착해야 할 이슈들을 통해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해 오셨을까요? 먼저 이성웅 차장이 가지고 오신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7월 10일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G6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애플에게 빼앗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의 기록을 탈환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AI 지각생이라 평가받았던 애플이 각성하면서 AI 스마트폰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주들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젠스망 CEO가 이제 차세대 산업혁명 이미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생성형 AI가 함께 탑재되고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고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 부품주, 스마트폰 부품주 수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IT 업종 전기전자 이제 부품주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어떤 AI와 관련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HBM과 관련된 좋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네. 뭐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었지만 실제적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 노트북 관련된 부품주나 또 이제 뭐 또 세부적으로 반도체로 간다고 한다면 뭐 전공정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주가가 올랐던 걸 봤을 때 이 IT 부품주들도 정말 차별화가 심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그러게요. 되고 있고요. 네. IT 부품주 전체적으로 뭐 어떤 주도주로 부각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제 AI와 관련된 특히 이제 엔비디아 뭐 이쪽에서의 말씀드렸던 레퍼런스나 납품을 그전에 했었던 기업들 위주로만 주가 좀 상승했던 점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이 스마트폰 또 이제 PC 노트북 관련된 부품주들은 철저하게 좀 소외됐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은 역시 전방 어떤 제품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개선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뭐 관련 기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뭐 답보 상태에 지금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뭐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좀 분위기는 많이 좀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어떤 이 제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판매가 아니라 이 하드웨어 쪽에 말씀하셨던 이 온디바이스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장착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AI와 관련주로서도 이 소외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HBM과 관련된 반도체 부품주들 대비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엠리스 또 음성 인식 같은 실제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잖아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하드웨어 대비해서는 확장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 판매 부분은 이제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마트폰은 폴더블 시장 같아요. 이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도 2022년부터 이 올해까지 지금 현재 40%의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뭐 갤럭시 시리즈는 매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폴더블 시장에 대한 성장 자체는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폴더블 시장 쪽에서의 산업이 좀 그 시장이 성장세가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로컬 업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그 폴더블 시장 쪽에서 시장 점유율에 대한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혈안이 좀 되어 있는 건 맞다라고 네.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어떤 전방 휴대폰 기업들 외에 그 우리나라 안에서의 휴대폰 부품주들은 이제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로이터 외신을 통해서 좀 보도되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HBM 칩이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라는 소식, 이 보도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뭐 오늘 좀 아쉽네요.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부담을 받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까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 삼성전자가 HBM 칩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뭐 확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어제도 뭐 삼성전자 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도 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한번 저희가 체크해드리겠고 이따가 또 저희가 엔비디아 포함해서 HBM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거기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 부품주들도 이제 수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뭔가 아이폰에 진짜 챗GPT가 심어진다든지 삼성도 그렇고 뭐 MS도 그렇고 이런 생성형 AI가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면 어떤 부품 쪽을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될까요?
우선은 고유적인 그전에 좀 납품을 했었던 특히 이제 폴더버플 중심으로 한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죠.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착 부분이 당연히 하드웨어에 대한 판매 부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폴더블 저는 이제 스마트폰 쪽 중저가 이런 그 스마트폰 쪽에서의 성장세는 저는 당연히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성장성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폴더폰의 업그레이드되면서 또 부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LCC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쪽에서의 MLCC에 대한 들어가는 어떤 개수나 어떤 또 이제 판매 단가도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서버용, 위성 또 이제 이 자율주행 쪽으로의 MLC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지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기에 대한 1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2,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폴더블이나 MLCC 쪽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휴대폰 부품주 중에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직 좀 낮은 위치에 있긴 한데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온디바이스 AI 시장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괜찮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확인해 볼 텐데요. 1.2%가량 상승하면서 전일에도 15만 8,200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이기 때문에 비애플의 진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플과 함께 스마트폰 경쟁이 점점 더 격화가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래로 애플과 관련된 기업, LG이노텍과 BH가 대표적이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달에 한 9%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BH 같은 경우는 전일 0.8%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애플의 OLED 디스플레이용 인쇄 회로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이죠. 37%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왔고요.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는 기업입니다. 파인엠텍인데요.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전일에는 추세적으로 한 3%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직전 거래일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이 삼성과 함께 폴더블 기기용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목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하락하면서 추세가 딱 꺾이는 모습이 차트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 앞서 삼성전기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종목 중에 일단은 삼성전기 한번 더 자세하게 볼까요? 그렇죠. 1분기 영업이익이 1,803억이 나왔거든요. 이제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28% 이상 올라간 부분 나타냈는데 우선 그 전 사업부 부분이 실적의 성장세가 굉장히 좀 높게 지금 나타났던 상황이었거든요. 역시 뭐 전장용 쪽 또 AI 가속기에 대한 납품 부분이 이제 삼성전기의 실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MLCC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뭐 그만큼 이 MLCC에 대한 수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전 사업 쪽에서 MLCC에 대한 수요 부분은 점점 높아지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기판 쪽에서는 뭐 그전에 좀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PC 쪽에서의 그 물량 재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물량 재고 조정이 거의 재고 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기판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삼성전기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는 꾸준하게 20만 이상은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16만 원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1분기 실적을 발표된 이후에 어떤 랠리 부분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이 어떤 주가에 대한 그 차익실현 나와주면서 삼성전자 약간 갇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네. 역시 이 삼성전기의 최근에 사업 부분 쪽에서의 골고루 성장성을 보이고 또 이제 고부가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삼성전기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16만 원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지 삼성전기 첫 번째로 봤고요. 한 종목 더 간단하게 볼까요? 대표적인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네. 게 바로 이제 이런 그 KH 바텍이라고 볼 수 KH 바텍, 있겠는데요. 폴더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제 파이넴텍 좀 얘기는 했지만은 이 파이넴텍은 내장 쪽에서의 강점을 네네. 힌지해 있고 이 KH 바텍은 이제 외장 쪽에서의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뭐 갤럭시 쪽에서의 S 울트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티타늄 관련에 대해서 매출이 그전에는 잘 안 잡히다가 이번에 1분기 때 좀 많이 잡혔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전방 특히 우리나라 내 안에서도 이 폴더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중저가 스마트폰의 힌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외장 쪽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골고루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KH 바텍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가 원래는 이 리드 타임이나 이런 부분이 그전 스마트폰 좀 길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부분도 예전보다는 출시 부분이 좀 빨라지고 이거에 대한 고객사의 주문 같은 경우도 점점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분기 대비해서 네. 2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 폰도 역시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을지 애플 쪽에서도 폴더블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주 저희가 김시은 팀장께도 알려드렸어요. 이쪽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을 보고 LG 있는데 이노텍. 여전히 지금 뭐 스마트폰의 앞으로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그 온디바이스 AI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쵸.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애플의 스마트폰 기기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을 공급하게 되면서 애플향 비중이 약 80%라고 보고 있어서 애플의 실적이라든지 전망치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 향방도 크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6월에 애플의 WWDC가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애플의 AI 혁신에 따라서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곽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애플이 있고 뭐 코멘트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좀 코멘트를 한다고 했고 특히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그 아이폰이 매출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1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었을 때 아이폰의 판매량이 좀 감소를 했죠. 네네. 결국 애플 같은 경우에도 혁신이라든지 앞으로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온디바이스 AI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내놓으면서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작 대비했을 때 약 35% 정도의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1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재탈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기왕 내 돈 주고 사는 거 100만 원 넘는 그쵸. 기기를 사는 거 비싼 돈 주고 기기라도 사는데. 좀 업그레이드 된 걸 사고 싶다. 좀 특히 달라진 거. 네, 그죠. AI가 좀 탑재가 된 것을 더 사고 싶다. 갤럭시들 만 하는 게 아니라 애플도 AI가 탑재된 것을 사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없었지만 다시 한번 좀 교체 수요가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 이유가 애플 같은 경우가 좀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아요.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 뭐 아이폰이라든지 에어팟이라든지 혹은 헤드셋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락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새로운 제품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을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LG이노텍 단기적인 이벤트로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사실 이 기업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부품주들 다시 살펴봐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AI와 스마트폰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디바이스니까 여기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3가지 정도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또 바로 가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10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고금리 장기화의 우려로 약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9% 폭등 마감했죠. 어제 국내에서는 전 세계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6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 패키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 반도체 돌풍, 지금 알아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제 뭐 SK하이닉스가 20만 원 딱 안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HBM 이 테스트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오늘도 부담입니다.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열 문제라든지 에너지 파워 소비, 에너지 소비 관련된 그런 기준에서 부합을 못해서 테스트를 통과 못한 것 같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그럼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옥석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었을 때 반도체 투톱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적인 흐름도 굉장히 다릅니다. SK하이닉스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도 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수급고인 현상이 발생을 했고 주가도 다시 좀 낮아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네. 지금 이런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발열에 대한 문제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식이 2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UF 방식이라고 해서 기판 사이에 솔더블 액체를 주입을 하는 방식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NCF라고 해서 기판 사이에서 필름을 붙이는 방식인데 네. 결국 삼성전자의 NCF 방식이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열해서 좀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삼성전자가 MUF 방식으로 점점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결국 지금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조금 더 약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고 SK하이닉스 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수율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선 SK하이닉스 향의 장비를 데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 쪽을 바라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제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나스닥을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장중에 PMI라든지 고용도 굉장히 탄탄하게 되면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9%가 넘는 좀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사람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2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 목표 주가도 1,200 이상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을 네네. 2분기에는 제품 생산을 시작을 하고 3분기에는 생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4분기에는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의 제품이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도 기존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H백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블랙웰 쪽의 대기 수요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은 조금 살짝 안 좋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대로 다 팔린다라고 해요. 네네. 그만큼 현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블랙웨이라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호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껏 쓰다가 네. 블랙웨이 출시가 되었을 때 갈아 끼우면 된다라고 해서 결국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작년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로 촉발돼서 AI의 생태계가 그려지고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대다수가 올랐다면 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실제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쪽에 대해서 네. 좀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수급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엔비디아는 계속 잘 나가고 있고 관련해서 칩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 향으로 뭐 함께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좋은 분위기인데 삼성전자도 오늘 좀 그런 좋은 소식이 함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거는 좀 역시 아쉬운 상황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상황 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의 주가 흐름 좀 차별화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체크해 보시죠.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이 AI 관련 기업으로 엮였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가운데 어떠한 이슈를 엮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전일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5일 추세를 보게 됐을 때 이 추세 자체가 조금은 다르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엔비디아발 호실적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20만 원 선 돌파했고요. 추세적으로도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서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부진한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3%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전일 마감을 했고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관련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 5%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7천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 소부장 기업 중에 최초로 계열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탄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9% 이상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러한 모멘텀이 엮이게 되면 최근 무거운 종목들도 시세를 강하게 분출한 보이는데요. 어제 19만 3,400원 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 통과 못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진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는 여전히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대장주 혹은 SK하이닉스 향 소부장 쪽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살짝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 그로 인해서 약간의 주가가 살짝 더 늘려주게 되었을 때 120선 좀 테스트를 하는지 여부를 보고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네네. 삼성전자가 안 가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쵸. 그런 대안처가 SK하이닉스밖에 없다 보니까 이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 볼까요?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가 좀 굉장히 뻔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확실합니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잖아요. 네. 그 이유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결국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량에 대한 대부분이 자신감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HBM 생산 능력을 전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에 더해서 3개월 만에 투자 규모를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현재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수주가 일부 나와주긴 했는데 마이크론도 역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결국 6공장을 추가로 만들어냈는데 하반기에는 7공장도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 가동률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판매를 할 수 있는 장비 대수를 계속 늘리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 HBM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대장주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서 이야기를 했듯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장비를 좀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현재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CXL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을 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초조하구나. 네. 결국 뭐 이제 수장도 좀 이제 삼성이 DS 이렇게 언론 부분장도 플레이를 좀 하는 회사가 아닌데. 네, 전격적으로 교체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사이가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지만 결국 마이크론도 NCF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가져다 쓰게 되었다면 네. 삼성전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계속 보여주니까요. 주가가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 향 좋은 상황이니까 확인을 해보고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더 볼 텐데 간단하게 볼까요, 이거는? SKC를 보고 있는데 SKC? 네. 결국 소분작단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쪽들 혹은 테마가 있는 쪽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거래일에 SK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1,00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첫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공장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 공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SKC를 비롯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조금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혹은 미국 정부 측면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상용화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관련했을 때 여전히 좀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상용화 쪽에서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는 SK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것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주가도 좀 위치적으로 좀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슈에 의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 오늘 같은 경우는 SKC라는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KC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종목도 한번 볼게요. 반도체 쪽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리노공업 리노공업? 말씀을 드리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반도체 세분화 고성능화 될수록 지금 어떤 다른 부품주들보다 가장 필요한 게 테스트 장비라고 볼 수 네네. 있거든요. 앞서서 좀 삼성전자 얘기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그거에 대한 검증에 대한 그 검사 장비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스트 장비를 내재화, 그러니까 국산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크게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 장비 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나 일반적인 어떤 부품주들 대비해서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리노공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검사 장비 또 이제 뭐 프로브나 또 이런 소켓 쪽에서의 이 수준은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수요가 지금 많은 상태에서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점을 보면은 이 마진 부분은 리노공업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리노공업의 그전에 어떤 검사 장비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초음파나 의료기기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 리노공업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다른 산업 쪽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리노공업 최근에 이 5월달에 주가 좀 조정 받았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노코 고모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슈 오늘 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까지 뭐 삼성전자 이야기 나오면서 뭐 개장하고 나서 상황은 봐야겠지만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오늘 두 분 또 좋은 이슈들 포착해 주시고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0지점 소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정리해 보면서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지금 현재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9.32%가 되는 상승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불구하고도 좀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 발표된 5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높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전월 대비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시장으로 작용하며 주식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실업시장 청구 건수 역시 좀 감소하는 흐름들을 보여줌으로써 물가와 현재 고용에 대한 부분들, 고용이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는 점이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하락폭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도체가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한국 증시 자체적인 모멘텀은 상당히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이어졌으나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 역시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런 모멘텀들을 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 시장에서는 2,700선을 중심으로 좀 등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 이슈에 집중을 하시면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부분들은 원전 수주 관련된 흐름들이라던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떠오르는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또는 정책적인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아 의료용품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수입도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전략으로 인해서 고가 유아용품들의 판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서 테마도 형성되어 있는 종목인데 대통령 주재로 6월달 저출산이 회의가 좀 열린다라는 점에서 감안해 본다라면 새로운 또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을 때 시세를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이 점에 좀 관심을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세워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전강 후약장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만큼 장 초반 좀 대응보다는 좀 건방세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2000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오늘 장 시작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시 49분 30초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 오늘 아무래도 좀 부담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다우 지수가 특히 1.5%나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또 낮아지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부담으로 조금 전에 보도가 보도가 됐는데요.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 아직 통과를 못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력 소비와 발열 쪽에서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직 통과 못한 것으로 일단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뭔가 입장을 내놓을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반대로 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출발을 할지 시장의 분위기를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겠는데요. 온리윤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할 텐데 먼저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개장 전 탑3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부터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형 반도체 순환매 가능성은 여전히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미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 금리 부담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 지연되는 것을 시사하면서 사실 요즘은 이제 개별적인 이런 기업의 이슈보다는 뭐 금리나 그리고 달러 상승으로 인한 좀 시장 부담 요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재료는 끝났고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져서 다시 또 물가와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4% 이상에서는 증시가 좀 정체될 수 있고 또 환율도 1,350원 이상에서 증시의 연속 상승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상승을 하려면 어떠한 강력한 대장주가 필요하고 또 이제 이 대장주에 좀 매수세가 붙으면서 지수 올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역할을 할 만한 섹터가 결국에는 반도체 그리고 요즘 흐름이 좋은 자동차 혹은 이제 2차 전지 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유력한 후보는 결국 이 AI발 HBM 수요가 증가하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가 아닐까 이것에 대한 생각은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에 대한 하향치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77,000원 그리고 76,000원 이 선을 좀 잘 지켜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후실적 발표에도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시장 순환매 컨셉으로 돌아가면서 좀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도체는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SKC가 반도체 소부장 최초로 이제 미국 보조금을 받아서 첫 세계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이제 유리기판이 조금 더 셀 수 있다. HBM 위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출 증가 그리고 이제 실적 기반하는 이 업종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식음료, 소비재 섹터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 지속 상승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제 미국의 저가 화장품 브랜드인 이제 엘프뷰티가 1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저가 이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아이패밀리 SC, VT, 잉그로드랩, 코스맥스 등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 매수 업종 종목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기아, 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결국 거래 대금이 큰 건 반도체와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업종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지를 관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저는 이제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상당 부분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발표된 미국의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다음에 뭐 PMI 지표 모두 다 지금 상당히 좀 견조하게 그런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점이 상당 부분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기준 금리 인하 시점을 9월에서 11월로 지금 늦춰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올해 내에 이제 기준금리 한 번 정도 인하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일 금융통화위원회도 11번째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렇듯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술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배당주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어저께 이제 반짝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중간에 이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그다음에 이제 우회로 차단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뭐 국내 태양광 패널 업체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패널이 미국 시장 내 진입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되면서 그 부분을 국내 패널 업체들이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뭐 올해 국내 이제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에 이런 이제 태양광 관련된 친환경 정책 자체가 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의 인하 시점이 계속 늦춰질수록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회복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엔터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국내의 인디밴드가 이제 중국 고공연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한알령에 대한 기대가 이제 큰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소규모 공연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뭐 베이징 공연을 8년 만에 재개를 했고요. 뭐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한알령에 대한 해제에 관련된 그러니까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키운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엔터주들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지만 뭐 그 부진한 감이 어느 정도 실적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이후에 뭐 각 엔터사들의 실적세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좀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탑 이슈 두 분이 세 가지씩 알려주셨는데 어느 정도 반영될지 보겠고요. 자, 오늘 일단 출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동시효과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 시도 매크로적인 부담감 속에 시장이 약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1%에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4거래일째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0.9%가량 하락하면서 2,700선 이탈하는 모습 출발 상황에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6%가량 하락한 840선 위협을 받는 모습이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대형주들의 약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예상치 결과 확인해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흐름입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권 모두 다 하락 출발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1% 이상 하락하면서 77,000원 선 위협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 20만 원 선 이탈한 채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0.5%가량 하락하면서 36만 원 선 지금 터치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완성차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4%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로이터 통신발 삼성전자 이야기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는데 오늘도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 더 깊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도 모두 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1% 이상 낙폭을 보이며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 금융주들 오늘도 흐름 좋지 않습니다. 1% 이상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1% 이상 하락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오늘 흐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역시나 금리에 대한 부담감 시장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만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10위권에서 8개의 종목이 하락 출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증시 오늘 그렇게 출발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하락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장이 출발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1,000를 돌파하는 호재를 보였지만 우리 시장은 그런 것들을 받아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다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고 다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특히 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좋지가 않았는데 개장 전에 또 로이터 통신 보도에 우리 시장에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76,800원까지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역시 반사 수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상승 출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5% 상승하면서 20만 1,000원까지 일단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니까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0.7%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시장 상황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지수를 먼저 확인해 보면 지수단에서는 그다지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하면서 2,690선까지 주저앉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6%가량 빠지면서 84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국내 증시의 흐름 굉장히 아쉬운 상황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오늘 출발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환율적인 부분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도 좀 상승 출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역시나 로이터 통신발 보도에 의해서 2%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시장 대비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0.1%가량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파란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 발의 그 악재가 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2030년에 연간 2천만 대 판매 목표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세를 보였죠. 오늘 삼성, SDI, LG화학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빠진 채 출발을 했고요. 이와 함께 저 PBR 관련 기업들 시장을 좀 지탱을 해줬던 기업들인데 최근의 흐름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KB금융이 2%, 신한지주, 삼성화재도 3% 이상 빠지면서 저 PBR 관련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시장 대비 버텨주고 있는 건 완성차 기업입니다. 현대차가 보합권에서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를 확인해 봤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지수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우선 유가증권 시장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 출발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하가 되지 않을 것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업종을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오테크닉스가 4%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 세미캠 역시나 2%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악재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슈라는 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오늘 시장 대비 의료 미용기기 기업들이 좀 선방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재리 보합권이고요. 클래시스가 3%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 전일 시세를 뿜어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8%, 0.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저희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어떠한 업종이 그나마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고 있을까요? 업종별 지금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통신 업종이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업종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 방어주로 꼽히고 있는 통신이 0.2%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0.5%가량 하락을 하면서 금리에 대한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주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 옆쪽에 제가 앞서 저 PBR 관련 기업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시장 대비는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룹 지주사 0.6%가량 하락하면서 업종별 상승률 상위 기업 가운데서는 지금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유 0.8% 밀리고 있고요. 이 옆쪽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1% 이상 낙폭을 보이고 있는 업종도 많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어떠한 출발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 양시장의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1.04% 정도 하락세, 코스닥은 0.6%대 하락세인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안으로 삼는 건 이웃 일본 시장도 큰 폭의 하락으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1.6%, 1.7%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수급상 확인해보면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70억 원 가까이, 기관이 1,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함께 동반 매도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좀 매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힘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율도 체크해보면 오늘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1,370원대까지 육박하면서 다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이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좀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혜임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이 오늘 보니까 이제 크게 강세 테마가 유리기판, 화장품 그리고 미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유리기판의 경우 이제 내년부터 양산을 해서 실제 이제 언제 상용화할 거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조금 시세를 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강세인 종목들을 보니까 필옵틱스가 한 10% 이상, YC캠, SKC, HB 테크놀로지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한참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언제든 접근을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종 또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종목이 번갈아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종목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이츠한불 순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화장품 섹터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 보니 이렇게 오늘 강세이고 조금 오늘 약세인 종목들을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화장품이 조금 세게 상승한 데 반해서 미용 의료기기는 조금 주춤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닉,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실적주 위주로 같이 보시는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주 역시 미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삼성전자 낙폭이 조금 더 커집니다. 76,500원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도체 쪽이 좀 엇갈립니다. 네, 반도체 쪽이 엇갈린다라고 지금 보여지기는 하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금액으로는 이제 3,600억 넘는 지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은 아마 시장을 계속 조금 억누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이제 불렸었던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그리고 다른 이제 전력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씩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최근에 이제 시장 움직임 자체가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관련주 아니면 이런 전력 관련주 쪽으로 아마 좀 더 매기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런 점 중심으로 아마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이 일단은 삼성전자의 좋지 않은 소식 때문에 잔뜩 눌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1.2%대까지 낙폭 커지고 있고 코스닥도 0.7% 840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관심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이 그나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들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는 단연 화장품입니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미증시에서도 화장품 관련 기업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국내 증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출 데이터 너무 잘 찍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강한 검색 빈도가 지금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기판도 지금 전반적인 섹터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빨간불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SKC발 좀 호재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로 최초로 SKC에 대한 보조금 1,000억 원을 지급했다라는 소식 들려줬죠. 계열사에 1,000억 원을 지급을 한 건데 이 같은 소식 속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유리기판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섹터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BM, 전력설비, 전선, 검색은 많이 합니다. 다만 시장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섹터의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테슬라의 악재가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장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역시나 금리에 대한 부담감, 2차 전지에 대한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들 확인해 봤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이게 보여 있는 게 보면 역시나 식품, 화장품, 실적이 괜찮은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상단에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한가에 돌입한 삼성 SNC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SDI의 호재가 조금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화장품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리아나가 20%, 한국화장품이 14%, 이차한불이 1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KC코트렐이 두 자릿대 강세 가져가고요.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의 사용량 폭발로 인한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옆쪽을 보게 되면 우양과 CJ시푸드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기업들 오늘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레이드 엔터 같은 경우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 나오다가 오늘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화장품 관련 기업 코리아나가 지금 가장 많은 거래량이 쏠리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본느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느는 거래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 상승률은 4%에 불과합니다. 그 위쪽으로도 한국 화장품 거래량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게 보이고요. 노브랜드 어제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200%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4%가량의 오름세 현재 구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과연 오늘은 얼마큼의 불꽃을 쏘아 올릴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기업 HB 테크놀로지 지금 1.3%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거래량 강하게 쏠리고 있는데 2% 이상 3%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상황을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좀 뽑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시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700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840선을 이탈했습니다. 시장이 양시장이 모두 좀 하락이 깊게 나오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나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엑시콘 정도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에서 윤혜림 대표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화장품 앞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좀 보셨으면 하는 종목이 이제 코스닥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스닥이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번 주에 좀 상승 종목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런 수급들에 대한 종목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코스닥도 이제 개별 업종과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제 조금 시세가 나왔던 엔터 그리고 2차 전지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를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엔터주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조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고 거래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조금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이 돼서 어제 가장 흐름이 좋았던 SM, 이후 JYP, 큐브엔터 위주로 엔터를 좀 추적 관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좀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이 미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자 이제 포스코가 이제 배터리 투자를 축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하반기 반등을 노리면서 2차 전지 업종들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업종에서 2차 전지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엔터주도 이 상승 흐름이 지어지는지를 같이 좀 관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도 오늘 좀 쉬어갈 때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식료품 관련된 종목 쪽으로 조금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네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틈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필수 소비자 관련된 쪽으로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수상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상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이유는 김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이제 수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미김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동원 F&B입니다. 동원 F&B가 또 이제 김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 모든 회사들의 조미김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조미김이 과연 이제 회사 내에서 포지션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원 F&B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사업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미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폭은 좀 적지만 상대적으로 사주 CJ 시푸드나 사주 시푸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미김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식료품 가격,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단기적인 그런 영향이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우양 같은 경우 좀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양 오늘 증권세 리포트도 나왔는데 냉동 김밥, 그다음에 이제 냉동 핫도그 관련돼서 미국 시장의 매출이 확대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좋은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반영한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이 호조가 되고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아마 선별화될 움직임이 좀 더 강해질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 종목 중심으로 골라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업종이나 뭐 화장품, 최근에 시세가 잘 분출되던 종목들이 그나마 오늘 살아남아서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낙폭은 양시장이 크게 내려가고 있어요. 코스닥도 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윤순재 대표님께 하나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오늘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 좀 이제는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좀 악재가 있었지만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을 받거나 안정세가 나왔을 때는 좀 매수해보는 전략, 반도체 쪽 투자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상당히 올해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 HBM에 대한 관심 사항이 이제 크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쏠려 있긴 하지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판매도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HBM3E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이 지금 뭐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라기보다는 지금 관련된 테스트가 계속 좀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DS 사업부장의 교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사업부를 다시금 이제 좀 더 다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뭐 콜테스트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낙폭이 커진다, 그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예 협상이 결렬되고 뭐 공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반전이 있게 되면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또 삼성전자 쪽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도 오늘이나 뭐 다음 주에 한번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인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윤혜림 대표님부터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별 이제 주체별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전반적인 강세장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지속되는 종목 강세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이제 5월을 마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방어적인 자세로 시장에 임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키포인트도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지금 지연되고 만큼 상황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이 상황이 뭐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이제 PC가 발표가 되면서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도 아마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AI 열풍이 뭐 일단 자제된다라고 해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관심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외에 이제 전력원,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출발 준비를 해봤고요. 자세하게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알려드릴 텐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스타트를 끊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 메리츠증권의 정영우 과장이 제시한 종목이 바로 기아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초가의 공략을 해보면서 앞으로 기대를 좀 더 해보자. 관세 전쟁 본격화, 여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판매도 잘 되고 있는 기아, 과연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11만 9,300원에 일단 시초가 형성이 됐고 목표 가격은 1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기아도 0.5% 약간 하락하면서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종목, 반도체나 다른 업종보다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0.5%대 하락하고 있는 기아의 흐름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양질의 종목을 골라서 오늘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오늘 한국 화장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은 오늘 그래도 좋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회사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지난주부터였죠. K-뷰티 그리고 K-푸드 이런 이제 소비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소비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게 된 배경이 수출 호조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는 뜻은 매출이 많이 나왔고 당연히 영업이익 실적도 좋아졌다는 말이겠죠. 결국 수출 호조에 따라서 화장품 업종이 강세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보통 저희가 부를 때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는 끼가 있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한국 화장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었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중심 무게추가 반도체라든지 AI 쪽으로 넘어가나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 무게추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기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5월 26일, 5월 27일 양일에 걸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게 한 4년 반 만에 열리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내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다음 말 그대로 이제 고객층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더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안화 대비했을 때 원화가 약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을 많이 가듯이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로 관광을 오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당연히 원화가 약세라고 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도 더 많이 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부담스러우냐,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면 차트상으로는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 업종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레벨업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가격의 변동성이 다소 좀 크기 때문인데요.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전 고점이라는 것이 1,4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1,400원 그 장중에 전 고점을 뚫어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가 레벨업 초입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오늘도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는 한국 화장품주들을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저희가 화장품 종목 보고 있는 중에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결국에는 좀 입장을 발표했는데 두루뭉술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HBM 공급 위한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엔비디아 HBM 납품 탈락 사실이 없다라고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 지금 시장 개장하고 27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주가에는 일단은 큰 영향은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락폭이 약간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1.9%대까지 삼성전자 76,800원
낙폭이 줄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HBM 공급 위한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로이터 통신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으니까요. 계속해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끝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정리해보고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두 가지 코멘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멘트부터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발언입니다. 엔비디아가 또 한 번 기록적인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가 역시나 환호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진짜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셨을 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예. 지금 실적 눈높이 높았는데 더 좋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사실 엔비디아가 사실 실적이 좋겠지만 원래 좋았던 실적보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기대치도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 기대치를 갖다 맞출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엔비디아가 그 기대치를 맞췄습니다. 맞췄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이렇게 그 엔비디아가 어저께 실적을 미국 시장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가 $1,000를 돌파했어요. $1,000를 돌파하면서 $1,000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 1달러당만 이게 1,000원으로 계산해도 이제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원을 한 주에 산다는 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주식 분할을 10분의 1 주식 분할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주식 분할을 하면은 기업의 가치랑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아무 변화는 없지만 수급의 관점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옛날에 50분의 1로 이제 우리나라는 액면가가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했는데 미국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얘기하고 주식 분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1,000를 갖다가 10분의 1로 한다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혹은 시장의 수급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10%까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기업도 잘 운영을 하면서 매출도 잘 올리지만 동시에 시장과 소통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업을 잘 읽었으니까 기업의 주가 올라간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왜 주식 분할 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라고 생각하는 CEO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젠슨 왕은 그렇지 않고 이번에 한번 또 10분의 1을 했고 엔비디아는 그전에도 한번 이제 4분의 1로 한번 제 기억에는 이제 주식 분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수요, 시장의 어떤 정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보듬으면서 주가를 갖다 관리하는 그런 CEO라는 것도 이번에 한번 시장에 각인을 했습니다. 젠슨왕 CEO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코멘트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계속 시장의 어떤 그 전망을 갖다가 이제 네. 그 상쇄하면서 능가하는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네. 거냐가 중요한데 젠슨 왕이 멘트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제가 주목할 만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분기에 그 H백을 잘 팔았는데 H백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들 뭐 네.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수요처가 생겼다라는 걸 언급을 했어요. 그 어떤 언급이 있냐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국가라고 나와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로 한다면 미국 정부를 의미하는 것도 하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지금 현재는 H백이 주류 제품이니까 H백을 갖다가 원하는 국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저랑 똑같은 어떤 시각이 나왔는데 뭐냐면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40%가 아까 말씀 빅테크, 4 빅테크가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투자자나 시장 관심은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야, 빅테크 업체로 너무 쏠려 있으니까 이러다가 어느 하나 업체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제품에서 철수한다든지 예를 들면 엔비디아 대신 AMD를 바꾼다든지 이러면 낭패 아니냐 이런 당연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제 그 쏠림 현상이 크니까 이 쏠림 현상이 큰데 여기를 갖다가 우려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우려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젠슨 왕이 우리의 수요처 중에는 국가도 있다. 뭔가 다른 빅테크 업체를 제외한 기업도 있지만 거기에 또 국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기서도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유수의 대학교들도 엔비디아의 이제 그 H100이 필요해가지고 네. 카이스트랑 기억납니다. 서울대에서 네. 예 필요한데 우리나라 양강의 그 리딩 유니버시티에서 AI 연구하고 싶은데 지금 H100이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생성형 AI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그 언제까지 주가 올라가시냐 충격을 받고 있지만은 현재에서는 이제 AI를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H100이 필요하다. 이런 엄청난 충격이 현장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함축해서 젠슨 왕이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수요처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가 동일한 관점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갖다 내놓았습니다. 네, 젠슨 왕이 AI 혁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AI 혁명 말하니까 그 인터넷 혁명 때가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주가가 폭등한 기업들도 많았는데 그런 선례를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 것 중에 하나 너무 오른 거 뭐냐면 아니야? 뭐 이런. 이거 언제 네. 꺾여질 것이냐. 네. 이거 혹시 내가 상투를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복귀해 봤을 때 지금 네. 우리가 엄청난 이제 그 산업혁명을 갖다가 겪고 있는데 이 산업혁명 시기에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인지할 만한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 2000년에서 인터넷 혁명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99년, 2000년에 한국에서는 그때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후배들이 전화선을 갖고 뭐 통신을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야 전화선 갖고 왜 통화를 해야지 데이터를 주고받느냐 제가 의아했는데 그게 사실은 인터넷에 아주 기초적인 것을 서비스 받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90년도부터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주식시장 관점에서 가장 유망하면서 그때 이제 지금 엔비디아처럼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 이제 시스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그 당시 예를 들면 95년도부터 한 2000년, 2001년까지 주가 동향과 매출 동향을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그 동향을 갖다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스코는 인터넷의 필수품인 라우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나오지만은 97년도 4월 4일 날 이 당시 주가가 10달러가 안 됐어요. 네. 한 7달러 정도 나와 있죠. 7달러 나와 있는데 이때가 이제 사실은 주가가 그 화면에 보시면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엄청나게 이게 정말 주가 그래프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그 상승 속도를 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 번, 두 번의 그 꼭지점을 하고 그다음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게 2000년 닷컴 버블이 동시에 생기면서 시스코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요약을 하면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된 그 시점까지는 3년, 4년 정도는 시스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쭉쭉 올라갔다. 대세는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지점에도 보면 약간 떨어졌어요. 90년도에 약간 떨어졌고 좀 더 올라가면은 보이시죠? 올라가다가 네. 중간에 하면 또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분석하는 분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시기적으로 그래서 네. 이제 95년 말에 28%, 97년대 38%, 98년 말에 34%씩 한 번 시스코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왜 떨어졌느냐? 불안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시스코가 엄청난 호황을 거뒀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갖다가 못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시장에 수요가 있는데 니네가 생산 못했잖아. 그러면서 공급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사실 엔비디아가 동일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H100을 내놨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하반기 B100을 내놓을 것입니다. B100이 H100보다 더 우월하고 가격도 최소 3배 이상 비쌀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이제 B100을 갖다가 염두에 둔 소비자들이 H100을 갖다가 수요를 갖다가 대기 물량 내놓겠다. 그러면 이제 당장 이번 분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가 떨어지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무색하게 할 정도 실적 가이던스 좋았고 그런 일들이 시스코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스코의 그 차트를 봤을 때 엔비디아가 똑같이 주가가 20%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시스코의 사례를 갖다가 복귀해 본다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적어도 앞으로 3년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3년 정도는 엔비디아 눈여겨봐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잘 가니까 SK 하이닉스도 덩달아 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국내 증시에 뭐 엔비디아 관련 대장주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만큼의 그 기술 독점력, 시장 장악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엔비디아를 우려로 하는 분들은 네. 야, 엔비디아도 지금 AMD도 있고 네. 심지어 빅테크들 예를 들면 무슨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도 페이스북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 칩을 만든다고 했잖아. 네. 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너무 지나친 그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네. 거고 사실 기술적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완전한 독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AMD가 보다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는. 근데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랑 관련된 건 HBM3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HBM3를 갖다가 만드는 기업은 하이닉스 외에도 삼성전자도 있고 네.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벌써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엔비디아 납품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도 시장의 장악력이 크긴 하지만 엔비디아만큼 앞으로 3년간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는 지금 로이터 통신발 소식에 따르면 HBM 칩이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 하락했는데 삼성전자가 또 반박 보도를 했습니다. 공급을 위한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 네.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올해 정도는 삼성전자가 사실 하이닉스보다 뒤처진 이제 그 주가나 매출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뭐를 이해하시면 좋냐면 네. 마라톤의 세계 선수권대회가 이제 경쟁을 벌려요. 그러면은 세계 최애 강자들이 두 바퀴를 먼저 뛴 사람과 두 바퀴 뒤에 쫓아간 사람이 42.195를 맞췄을 때 쫓아갈 수 있느냐, 만회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 사업부를 2019년도에 없애버렸는데 네. 하이닉스는 뭐 계속 만들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랐지만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이닉스가 적어도 디램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갖다가 앞서는 기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년 정도 뒤처진 삼성전자가 이걸 갖다 만회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네.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계속 하겠다 그때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경기현 대표를 극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유사일에 처음이 아닌가 싶을 맞아요, 정도로 처음이에요. 네. 대표이사의 수준의 이제 임원을 바꾼 건 처음이지 않을까 경질을 했습니다.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제 계속은 이제 기자들 질문을 하면은 이제 우리 계속 테스트 중에 말을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통과해서 의미 있는 매출을 엔비디아 올리기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올해까지는 괜찮다. 근데 내년부터는 사실은 이제 독점이 균열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엔비디아만큼의 우리가 자신감은 없지만 올해와 뭐 좀 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 갖다가 저는 우호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AI의 돌풍이 국내 증시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선 대표님께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코멘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금감 원장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을 강제화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상법 382조 3항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상법 382조에 뭐라냐면 이사는 회사의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를 갖고 왜 알고 하면서 심지어 이거를 개정했을 때 코스피가 지금 뭐 2,700 뭐 안 가고 3,000을 가네 마네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데 이게 되면은 3,000은 당연하고 4,000, 5,000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그 주장이 없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를 갖다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382조 3항에는 상법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만약에 네. 이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배임이나 다른 걸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개정해야 되느냐?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네.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참
아니 투자자잖아요. 투자자고 이게 네. 어처구니 없는 얘기긴 네.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지만 법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사실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고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은 이사들이 재벌들의 소수 경영 지배 주주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나머지 주주들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소액 주주들, 개인 주주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익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종종 불거졌어요. 네. 이게 불거지다 보니까 사실은 주주들과 똑같은 주주로서 이제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경영을 갖다 집행하는 이사들은 대다수의 주주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일부 자기를 임명한 일부의 이제 재벌들의 오너 경영 지배 주주들을 위해서만 네. 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졌다. 이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부 주주를 위한 선례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LG화학이 LG화학이요. LG 에너솔루션을 갖다 물적 분할할 때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많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 LG화학에 대한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LG화학의 본연의 가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갖고 있던 사업 부문이었던 LG화학 에너지 솔루션 나중에 LG화학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해 나갔는데 네. 2차 전지 셀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LG화학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다 물적 분할하면은 LG화학의 성장 동력원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G화학의 주가가 물적 분할하자마자 곤두박질 쳤어요. 그 당시에 화학 업황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화학 네. 업종도 안 좋았지만은 네. 사실 LG화학의 주가를 받쳤던 것은 맞아요. 모든 네. 주식은 꿈이 있어야 성장이 있어야 사실은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큰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뛰어들었는데 LG그룹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거는 이제 틀린 이유는 아니고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이러다 보니까 주요 주주 몇몇 주주들한테는 이롭지만은 LG화학에 투자했던 특별히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실망이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주가 꼰두박질 쳤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382조 3항이 개정이 됐다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물적 분할 외에도 뭐 다른 경우가 적용되는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삼성그룹의 이제 승계를 위해서 이재용 네. 삼남매한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갖다 발행을 했는데 네. 이것이 382조에 아까 주주를 위한 조항이 있었다면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오지 않고 유죄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삼성그룹의 거버넌스, 현재 삼성그룹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가 3천은 물론이고요. 4천, 5천도 간다. 이런 전망을 대담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코멘트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 추천 말말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45분 정도 지났는데 양시장 모두 좀 부담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해야 될지 전략 좀 세워봐야겠죠? 네, 오후장 투자 전략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 좀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도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에 관한 호재 등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지만 그 외 반도체 섹터들 전반적으로는 좋지 못했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뉴스와 함께 반도체 전반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기관, 현물 시장에서 순매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동성 하방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부 테마 종목들 중심의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테마성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이러한 흐름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이슈 자체가 특별하지 않고요. 시장이 다소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테마 성격의 종목들이 오늘 등락 상위 종목으로 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시장 지수에 대한 조정은 좀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종목 접근 유효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는 화장품 섹터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식음료 섹터 같은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화장품과 함께 상승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최근에는 엔터주들의 수급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하이브, JYP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 좀 전환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지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 섹터가 부진하다, 반도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다른 주도 섹터로의 흐름이 좀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난 수요일 거래일이었죠. 현대차가 다시 한번 좀 신고가 패턴을 나타내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수급 개선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상승에 주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평가된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품주 쪽에서는 미국 내 법인을 가지고 있는 SL, 화신, 그리고 HL 만도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미국과 인도 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커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의 저평가된 구간 접근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기억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